제티와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 7단원 경우의 수. 오늘은 실력 따지기입니다. 실력 따지기 7-11번부터 해볼까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100과 서로 소인 자연수의 개수는 2라고 했습니다. 자, 100을 소인수분해 하면요, 100을 소인수분해 하면 2가 2개, 5가 2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100과 서로 서로 소가 되려면요, 2와 서로 소고 5와도 그러니까 2의 정확히 다시요.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의 배수는 50개 들어 있고요. 5의 배수는 20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 전체 100가지 자연수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 50개 빠져야 되고요. 5의 배수의 개수 20개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빠졌죠? 뭐가? 10의 배수는 2번 빠졌죠. 10의 배수 10개는 2의 배수 할 때도 빠지고 5의 배수 할 때도 빠졌어요. 따라서 10개 한 번을 더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0개가 되네요. 7-12번입니다. 5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어요. 색깔은 3가지 색입니다. 3가지 색. 칠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자, A, B, C, D, E로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C, D, E. 그랬을 때 A, B, C, D, E는요, 자, A에서 3가지, B에서 3가지, D, C에서 3가지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아니요,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원래 3가지 색이 있었죠? B에서 2가지, C에서 2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요, 마지막에 2를 칠하려고 보면, 마지막에 2를 칠할 때 C와 D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2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렇죠? 따라서 미리 하는 겁니다. C와 D가 같을 때와 C와 D가 다를 때로 나누죠. 자, 그러면 다시 가볼까요? 3가지, 2가지, 2가지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C와 D가 같으면 D는 1가지, E는요, 둘이 같은 색이니까 2가지 나오겠죠. 24가지가 되고요. 3가지, 2가지, 2가지 갑니다. D는요, C하고 달라요. D는요, C하고 달라야 되고, 물론 B하고도 달라야 돼요. B, C와 달라야 되니까 1가지죠. 그리고 E도 1가지네요. C, D가 서로 다른 색이니까 둘 다 달라야 되니까 E가 1가지 더해서 36가지. 13번 가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게 18번 문제에 가서 또다시 한번 나오게 되죠. 자, 숫자가 적혀있는 7장의 카드 중에서 2장 이상을 뽑아 카드에 적힌 숫자끼리 곱하여 만드는 서로 다른 자연수 개수. 자,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자연수를 다른 말로 하면 약수입니다. 약수. 자, 이 수가 얼마죠, 지금? 360이고요. 360을 소인수분해 하면 2가 3개, 3이 2개, 5가 1.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 여기에서 약수 개수를 구하면, 약수 개수는 이라고 했을 때 4, 3, 2가 되나요? 그래서 24개가 되나요? 자, 약수 24개를 만들 수 있어요. 약수 24개. 그리고 약수 24개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2개 이상, 2장 이상, 어떤 두 수뿐만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가 바로 약수죠. 자, 문제에서 말하는 그 수는 약수를 의미하고요. 답을 적을 땐 24개 중에서 한 가지 경우를 빼서 23가지라고 하는 게 맞죠. 24개의 약수,
24개 약수 1, 2, 3 뭐 쭉 있겠죠. 120 있을 테고요. 180 있을 테고요. 360 이렇게 있겠죠. 24개가. 그런데 그 모든 약수들 중에서 1은 지금 이 문제의 조건대로 하면 뽑을 수가 없죠. 만들 수가 없죠. 1이 안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23가지. 만약 1 카드가 하나 더 있었다. 1이 적힌 카드가 하나 더 있었다. 그럼 뭐 빼기도 안 하겠네요. 14번입니다. 홀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홀수 중에서 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거를 했는데 100부터 500까지라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적어놓고 좀 구분해서 그 상황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00, 200, 300, 400까지. 자 그러면요 홀수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요 1, 3, 5, 7, 9 다섯 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1이 들어갔으니까 1은 제외. 자 그러고 나면요 가운데에는 몇 가지 수가 들어갈 수 있죠? 가운데 수에는 0부터 근데 9까지인데 두 개 숫자 들어갔으니까 모두 다른 수여야 된다고 그랬죠? 두 개 숫자를 제외한 8가지. 이 가운데 자리에 8가지 들어갈 수 있나요? 8가지에 요거 4가지 해서 32가지 이렇게 구할 수 있나요? 자 그런데 자 2인 경우엔 여기가 1, 3, 5, 7, 9 다섯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8가지 숫자죠. 다섯 가지 경우 있죠. 40.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3일 때면 1일 때하고 뭐 똑같겠죠. 32가지. 4일 때는 2일 때하고 또 똑같겠죠. 40가지. 따라서 32가지가 2개, 40가지가 2개 해서 144로 볼 수 있습니다. 15번 가겠습니다. 자, 자연수 12는 이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450을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말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서로 소인 두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45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가 있고요. 3의 제곱이 있고요. 5의 제곱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수가 있고요. B라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곱해서 450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450을. 자, 그렇다면요. 여기에 2 하나 있고요. 3이 두 개 있고 5가 두 개 있어요. 자, 그런데 3이 두 개 있기는 하지만 그 두 개가 잘 생각하세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면 서로 소가 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이렇게는 안 되고 들어갈 거면 어느 한쪽에 다 들어가고 어느 한쪽은 3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5제곱도 마찬가지죠. 5제곱이 서로 어느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무슨 얘기가 되냐? 그렇다면요. A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안에 2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두 가지 있겠죠? 3제곱이 여기에 들어가냐 마냐 두 가지 있죠? 5제곱이 여기에 들어가냐 마냐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건 A와 B가 뒤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2로 나눠줘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4가지입니다. 자,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이해가 안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돌려서 잘 한번 들어보고요. 자, 결국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약수가 여기 두 개 있기는 하지만
나누어서 들어가는 순간 서로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거면 어느 한쪽에만 들어가라. 따라서 어느 한쪽 기준으로 했을 때 2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 3의 제곱이 들어가냐 마냐, 5의 제곱이 들어가냐 마냐, 그것이 각각 두 가지. 그런데 그건 B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는 것까지 중복되어서 2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16번이요. 함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함수 문제 되게 어렵죠? 집합 x가 1, 2, 3이 있고요. 집합 y가 1, 2, 3, 4가 있어요. 자, 이때 이게 무슨 뜻이죠? 맞아요. 같은 값으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은 1로 갈 수 없다는 뜻이죠. 2는 2로 갈 수 없고 3은 3으로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치역의 원소의 합은 6이다 하고 했어요. 치역의 원소의 합이 6이다 하고 했는데 6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6이 되거나 2 더하기 4 해서 6이 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치역이 1, 2, 3이 되는 경우, 또 두 번째 경우는요, 치역이 2와 4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2, 3인 경우라면요, 치역이 1, 2, 3이면 그렇다면 치역이 1, 2, 3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이 1, 2, 3일 때, 정의역이 1, 2, 3일 때 치역이 1, 2, 3이 나와야 돼요. 치역이 1, 2, 3이 나오려면 하나에 한 놈씩 가야 되고 서로 다른 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놈.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2나 3밖에 없습니다. 1이 2로 갔으면 여기는요 2, 3, 1밖에 안 되죠. 1, 3 안 되죠. 같은 걸로 갈 수 없으니까. 3으로 갔다면 1, 2밖에 안 되네요. 2, 1 안 되죠. 2 같은 것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자, 따라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치역이 1, 2, 3이 나오도록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방법 두 가지. 치역이 2, 4가 나온다면 자,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볼까요? 정의역이 1, 2, 3이 있습니다. 정의역이 1, 2, 3이 있는데 편의상 2, 1, 3이라고 써볼게요.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정의역이 2, 1, 3, 2, 1, 3 있어요. 이때 치역으로 2는 2로 못 가니까 2는 반드시 4로만 가야 됩니다. 치역이 2와 4가 나올 때요. 2와 4가 2가 4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나 4로 가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2로 갈 수도 있고요. 4로 갈 때 2, 4로 갈 수도 있고요. 4로 갈 때 4, 2로 갈 수도 있네요. 따라서 모두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 더하기 3에서 5가지. 17번입니다. 사다리꼴 모양 색칠을 합니다. 세 가지 색을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색을 칠하는 방법이 술과해라 고 했습니다. 자, A, B, C, D, E의 색을 칠하는데 자, 결국엔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다가 이거 그냥 차라리 수영도의 방식으로 세 가지 색을 A, B, C라고 한다면 수영도의 방식으로 하는 게 최선이겠구나라는 생각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자, 어떻게 하냐면 A에는요 여기 차례대로 A, B, C, D입니다. A에는 A를 칠하거나 B를 칠하거나 C를 칠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B에는요 BC가 칠해지거나 AC가 칠해지거나 B가 칠해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언제 다 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일단 하나만 해보는 겁니다. 일단 하나만. 자, B가 칠해졌으면 C에 칠할 수 있는 건 A나 C입니다. A가 칠해졌으면요 여기는 B나 C가 될 테고요. 여기는요 A나 B가 되겠죠. 자, 여기에는요 B가 칠해졌으면 일단은 다 써볼까요? 일단은 A나 C가 칠해질 겁니다. 여기는요 A나 B가 칠해지겠죠. 여기는요 B나 C가 칠해질 테고요. 요거는요 A나 C가 칠해지겠죠.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맨 위에 맨 아래 즉 A하고 E는 서로 달라야 된다고 그랬죠.
A하고 E는 서로 달라야 되니까 A로 끝나는 경우, A로 끝나는 경우 이런 거 다 빠지죠. A로 끝나는 경우 다 빠집니다. 결국에 남는 거는요. 5가지 남나요? 5가지. A, B로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5가지. 그렇다면 나머지 경우도 다 마찬가지죠. 나머지 경우도 다 똑같은 뭐 문자만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5가지가 총 6가지가 있구나. 정답은 30가지. 자, 이렇게 구하는 게 비교적 가장 수월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 보통 하던 방식으로 A, B, C, D, E 해놓고 뭐 했었습니까? 이거 이게 지금 D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E는 A하고 달라야 되는데 만약에 A하고 D가 같으면 얘가 2가지 되겠죠. 2가지. 그런데 A하고 D가 다르면 E는 1가지밖에 안 되겠죠. 얘랑 다르고 얘랑 달라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해본 사람은 알겠습니다. 이거 왜 잘 안 되지? 라고 하는 거 알아차렸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C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결과만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A하고 D하고 같을 경우, A하고 D하고 다를 경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또 B하고 C가 문제가 돼요. B, C가 아니라 A, C. 아이고야. A하고 C. A하고 C하고도 문제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풀다 보면요. 그래서 A하고 D가 다른 경우에 다시 또 2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A하고 C가 같은 경우, A와 C가 다른 경우.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 구해보면요. 이게 3, 2, 1, 1, 2가 구해지고요. 그래서 12가지. 여기는요. 3, 2, 1, 2, 1 해서 12가지. 여기는 3, 2, 1, 1, 1 해서 6가지. 이렇게 해서 똑같은 30가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아시겠지만 수영도가 오히려 더 간단하고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영도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18번입니다. 5가지 색으로 5개 행을 칠합니다. 인접하는 조건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금 한 점에서 모이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점에서 모이는 것과 같은 효과 나올 수 있다는 거 짐작이 되나요? A, B, C, D, E를 눌러놨을 때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칠하다 보면 마지막에 E를 칠할 때 어떻게 돼요? B와 D가, 그쵸? B와 D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E의 가지수가 달라지는 거 보이나요? B와 D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E의 가지수가 달라집니다. 요거는요 5, 4, 3, 1, 3 B와 D가 같은 경우 5, 4, 3, 1, 3 180까지 구해질 테고요. 여기는요 5, 4, 3, 2 자, 이제는 이거 뭐 일일이 하지 않아도 요령은 알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생각한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잘 확인을 해보세요. 19번을 갑니다. 자, 19번에 이 문제 풀어봤으면 뭐 알 겁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지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런데 이거 적당한 요령 패턴을 찾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뭐 이거 일일이 다 구하라는 거 아니겠죠. 답이 40가지거든요. 답이 40가지인데 그 40가지를 뭐 일일이 다 구하라는 얘기는 아닐 테고 다만 여기가 정사각형이고 다 이거 대칭이니까 무슨 얘기냐 1에서 출발하는 것과 똑같은 가지수를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1에서 출발하는 것과 똑같은 가지수를 가지는 것 그것은 바로 3, 7, 9에서 출발하는 거겠죠. 얘네들은 그 경우의 수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를 구한다면 나머지 경우는 저절로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1에서 출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1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1에서 출발하려면요.
일단 시작이 두 가지입니다.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두 가지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어때요? 똑같죠. 즉 어느 한쪽 방향만 구해놓고 두 배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어차피 대칭입니다. 경우의 수는 똑같게 나오겠죠. 따라서 한쪽 방향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이제는요 다시 또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는 거를 해봐요.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밖에 없네요. 보셨나요?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왔으면요 여기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아까 이쪽과 한 가지까지 하면 네 가지. 그런데 이쪽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2 해서 8가지. 와, 한번 틀으면 안 보일 뻔했나요? 보이죠? 와. 그래서 1에서 출발하는 게 8가지예요. 그럼 여기가 8가지면 여기도 8가지, 여기도 8가지, 여기도 8가지란 얘기입니다. 맞나요? 자, 이번에는요. 다시 여기 6번에서 출발하는 거 확인해 볼까요? 6번에서 출발하는 거. 6번에서 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6번에서 출발하는 거 2번에서 4번에서 8번 다 똑같은 거죠. 6번에서가 경우가 구해지면 나머지도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2번, 4번, 8번도요. 자, 여기서 출발해 볼까요? 문제가 있어요. 갈 수 있는 방향이 세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쪽 방향은 뭐 이쪽 방향과 똑같을 거고요. 그런데 안 돼요. 빵가지입니다. 모두 지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요. 가운데 5번에서 출발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자, 여기 기록하고 갈까요? 여기가 빵가지입니다. 빵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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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가지. 5번 출발 해봅니다. 자, 5번 출발은요,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시작을 이쪽. 그런데 이쪽에서 출발하는 것 해서 4배 하면 되겠죠. 똑같은 상황이죠. 자, 이렇게 출발한다. 한 가지. 아니면 이쪽으로 돌아서 두 가지. 여기까지 오지면 여기서 끝나야겠죠. 두 가지. 두 가지밖에 없네요. 이쪽 한쪽 방향으로 두 가지니까 방향이 네 방향 해서 8가지. 와, 따라서 5번에서 출발도 8가지가 되고요. 8가지가 모두 5개 해서 정답은 40이 됩니다. 20번입니다. 자, 19번도 그랬고 20번도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생각하기도 쉽지 않고 뭔가 정리도 잘 안 되죠. 쉽지 않아요. 자, 그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범 답안의 풀이는 그것대로 좀 참고를 하시고요. 쌤은 모범 답안의 풀이하고 조금 다르게 해볼 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모범 답안처럼 전체 1, 2, 3, 4 중에서 몇 교시를 공강으로 둘 거냐, 공강을 몇 교시를 할 거냐에 따라서 네 가지 경우가 나오죠. 1교시 공강, 2교시 공강, 3교시 공강, 4교시 공강.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경우를 처음부터 세팅을 해놓고 거기다 과목을 집어넣는 모범 답안과 같은 방법이 있을 테고요. 쌤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 3, 4교시가 있고요. 자, 1, 2, 3, 4교시에다가 과목을 집어넣을 겁니다. 1, 2, 3, 4교시에 과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목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1교시 들어갈 수 있는 게 영어가 개설이 안 돼 있으니까 1교시 들어갈 수 있는 건 국어 아니면 국어가 1교시 들어가는 게 국어가 들어가거나 수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강이 들어갑니다. 공강을 공이라고 쓸까요? 공강.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겠죠. 이래 놓고 수용도를 갑니다.
되겠나요? 2교시에는요. 2교시에 국어 있으니까 수학 영어 들어가야 돼요. 수학 영어 들어가야 되는데 어라? 수학이 없네요. 수학이 없고요. 수학 대신에 이제 봤더니 세 가지 있죠. 수학, 영어, 공강. 수학, 영어, 공강 세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강 아니면 영어. 자, 이때는요. 공강이니까 이거 영어 아니면 수학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수학 해야 되고요. 여기서 영어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죠. 여기는요. 수학 아니면 공강이겠죠. 여기는요. 공강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는요. 수학 들어가야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국어로 시작하는 게 네 가지라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한 방법으로 수학, 공강 이거 할 수 있는데 이 개설 안 된 위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 4 곱하기 3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요. 국어 아니면 영어 아니면 공강 세 가지 다 해야겠죠. 이거 세 가지 국어 영어 공강 이렇게 세 가지로. 자, 국어일 때는요. 영어 아니면 공강. 이때는 그러면 공강, 이때는 영어 이렇게 들어가야죠. 여기는요. 국어 아니면 공강. 여기는요. 그러면 공강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국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4교시에 국어가 없죠. 안 되네요. 그렇죠? 자, 공강이면요. 국어 아니면 영어 들어가야죠. 국어면 영어 들어가야 되고 영어면 국어 들어가야죠. 국어가 4교시에 개설이 안 돼 있죠. 없네요. 따라서 네 가지. 공강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건 국수영인데 수학이 2교시에 없죠. 그러니까 국영이죠. 3교시에 수학 아니면 영어겠죠. 공강은 이미 했어요. 여기 그러면 영어 들어가거나 여기 수학 들어가겠네요. 자, 영어 했습니다. 그러면 국어 아니면 수학이겠죠. 국어면 수학 들어가야 될 테고요. 수학이면 국어 들어가야 됩니다. 4교시 국어가 없죠. 안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세 가지. 그래서 11가지로 구해줘야 됩니다. 자, 개설된 그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계산하는 실수해서는 안 될 테고요. 일일이 하나씩 확인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범 답안에 있는 방법이든 쌤의 이 방법이든 뭐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나씩 좀 고려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차근차근히 빠짐없이 하려는 노력, 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경우의 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요.